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오늘은 아무리 심한 말에도 내상이 없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저는 메일을 많이 받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직장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참다 막 밤 새벽 2시, 3시에 메일을 쓴다고 하면서 이제 메일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답장을 못 해드리니까 오늘 정말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정작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진로까지 어떤 수정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 조금 더 마음을 튼튼하게 해보자,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메일 주신 분들 답장을 한꺼번에 보내는 심정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남의 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, 남의 말을 곱씹거나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의 영상에 집중하십시오. 자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, 둔감력을 장착하는 거예요.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해도 멘탈이 약하면 괴롭죠.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. 꼭 참고 하는 거는 어느 수준까지밖에 안 됩니다. 거기까지밖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. 둔감력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.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어요. 거기에서 이제 둔감력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,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,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강한 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. 어떤 이제 그 스트레스를 예민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뭉개버리는 것도 이제 둔감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예민한 것만 재능은 아닙니다, 여러분. 예민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어떤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실적을 낼 수도 있지만,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, 둔감력도 재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떤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내상을 입는 경우, 이런 경우 둔감력을 장착해야 우리가 이제 마음의 이제 무기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무례한 직장 상사가 있어요. 뭐 정신 안 차려?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막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, 알겠습니다,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,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내가 정신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,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, 이러면서 굉장히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, 워낙 무례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요. 그 무례한 수준이 면담을 해서 이제 해결될 수준도 아니고, 면담해도 뭐 소용도 없다, 저 사람한테는. 그렇게 판단되면,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오케이, 스위치 내린다,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. 이게 바로 둔감력입니다. 그 사람의 의도적인 나쁜 말버릇에 나를 그냥 통째로 먹이로 내주지 마세요. 스위치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? 한마디로 이제 속에 경게 되는 거예요. 뭐 이걸 이 일이라고 하냐? 신입도 너보다는 잘하겠다, 이랬다고 쳐요. 그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면 둔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. 내가 정말 일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건데, 이게 이 둔감력이라는 건 어느 때 쓰나 하면 의도적으로 이제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쁘게 이렇게 꼬아서 말하고 나를 상처 입히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정말 둔감력 장착, 스위치 내려,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. 원래 그 사람의 이제 말버릇이 아주 무례해요. 뭐 대학은 나왔냐? 초딩도 너보단 낫겠다, 막 이래 가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 어떤 이제 상식선에서 어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, 스위치 끈다,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거나 말거나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명랑하게 오늘 점심 뭐 먹을까? 이렇게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정도가 돼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, 나 창피하다,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.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. 그 사람이 무례한 줄을. 내가 휘둘릴수록 그 사람의 무례함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착하셔야 될 거, 첫 번째, 둔감력, 이거였고요. 자, 두 번째, 내 기분은 내 것이라는 원칙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예전에 이제 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워크숍을 이제 리조트로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부장을 모시고 있을 때예요. 저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릴 때.
회사에서 그 양반이 굉장히 막 예민동자, 예민둥이 이래가 굉장히 유명했어요.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으로. 봄이었는데 막 벚꽃 피고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워크숍을 갔는데 이제 아침을 먹는 거예요. 본부 스태프들이. 그러니까 딴 이제 직원들을 이제 본부 스태프들이 오늘의 일정을 이렇게 착착 이제 문제없이 진행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상황 점검하고 일정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이 또 예민동자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. 내가 그러니까 여기로 잡지 말자고 했지. 언제 자기가 여기 하자고 그랬으면서 막 다들 당황하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이럴 줄 알았다는 둥 막. 그럼 이제 직원들의 유형이 여러분들 회사에도 이제 있잖아요. 어떻게 나뉘겠어요? 부장이 난리를 치니까 같이 기분이 꽝 돼서 밥도 못 먹고 막 메모하고 쩔쩔매고 막 뛰어다니고 밥은 굶고 이런 유형이 있고 그냥 그 부장 앞에서 네네 메모하고 일단 부장 먼저 일어서면 자 밥 먹자 이래갖고 맛있게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와 벚꽃 장난 아니다 너무 좋지 않냐 여기 이러는 과장도 그때 있더란 말입니다. 제가 이제 굉장히 후배 그때 막 대리급일 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.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.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야. 저렇게 막 예민하고 막 히스테릭한 사람한테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. 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 막 뛰어다니는구나, 굶고.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.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냐, 안 받을 거냐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. 이건 둔감력하고도 조금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에 이제 내가 일이니까, 비즈니스니까, 저 사람이 지금 지적하는 거 이거 다시 챙겨야 되겠다. 자, 정말 그야말로 다 챙기고, 저 사람은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구나. 그럼 나중부터 증명을 남겨야지. 나 이거 미리미리 챙기자. 저런 걸 싫어하는구나. 이렇게 정보를 다 취하는 거예요. 그리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기분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는 않겠어. 이 원칙을 떠올리는 거죠. 한두 번 연습을 안 돼요.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. 저런 예민동자가 내 기분을 정하게 만들지는 않겠어. 이런 원칙 말이에요. 굉장히 중요하고 무한 반복해야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. 자,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정보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출장을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교자집에 가서 교자를 먹는데 이게 튀긴 만두였어요. 근데 이게 튀긴 만두를 이렇게 딱 씹으면 그 기름이 이렇게 딱 튀어가지고 해필 정말 못된 직장 상사 와이셔츠에 이렇게 탁 이제 떨어진 거예요. 저희 선배가. 그래서 그 먹던 자리에서, 먹는 자리에서 그 기름을 고의적이진 않지만 튀기게 한 그 후배를 이 못된 상사가 막 정말 듣지도 못할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. 그때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렸었는데, 정말 성격 포악한 사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막 제가 막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 선배의 태도예요. 나 같으면 그렇게 욕먹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욕먹었으면 눈도 안 마주쳤을 것 같은데 아주 정중하게 죄송합니다.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회의를 이제 막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막 쳐다보면서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전혀 너무나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.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후배로서. 기분 안 나쁘셨어요, 과장님? 아까?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지금은 저분한테 저 직장 상사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가 흘러나오는 시간이잖아. 사람을 감정적으로 보면 안 돼. 사람은 정보야.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야. 이렇게 얘기를 그 선배가 해주는 거예요. 지금까지도 감정이 아닌 정보라는 게 그 선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요.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누구나 있죠, 여러분. 근데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이 만약 굉장히 나한테 비호감이다.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정보로 받아들이려는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제 심한 말을 하거나 이래서 기분이 나빴다. 그럼 저 사람은 원래 인성이 저거밖에 안 돼. 인품이 저거밖에 안 돼. 그러나 나의 감정은 감정. 저 사람은 정보를 나한테 주고 나는 그걸로 유익을 취해야 되는 사람. 이렇게 정보와 감정을 딱 분류해 놓는 어떤 습관들, 그런 마음 습관들이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. 비호감이라고 해도요, 막
막 흘려듣고 겉으로 막 표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보로 글을 상대하는 게 프로의 기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떤 이제 그 심한 말, 타인이 무례한 어떤 사람이 심한 말에도 내가 내상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